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인터뷰 진행할 분은 허용진 국민의힘 제도당 위원장이십니다. 간단히 도민들께 소개해 주시면. 예, 저는 그 10여 년 전에 그 어머님 모시려고 내려와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애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는 정치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 길에 들어섰습니다. 도당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참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 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지난번 그 사고 도당이 아픔을 겪었고 그 이전에 탄핵 사태와 그 이후에 연이어 있은 집단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제주도당은 뿌리 좋다 흔들릴 만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너진 주춧돌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나아갈 방향도 설정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지만은 그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선 승리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당은 사구당 지정으로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허용진 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도당이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 우선 그 전국적인 지방선거 상황을 보면 우리 당이 승리한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완패했다는 데 대해서도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방선거에서 서귀포 지역에서는 당 투표에서 민주당을 눌렀고 도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보다 한 석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제주시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더 득표도 못했고 정당 지지율도 다소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대선 열기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열기가 더욱 달아올라서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서 안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민주당을 압승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서 차기 선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중 모든 지역구에서 제주도의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재 발굴이 우선시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요. 국민의힘 제도당 허용진 후가 부위원장과 상설 및 특별위원장을 인선하며 진영을 새롭게 구축했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예정인지. 과거 몇 년에 걸쳐서 무너져 내린 조직 기반을 일시에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픈 점입니다마는 두세 군데 후보를 못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 4년 전 선거에서 도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김한국 도의원이 당을 지키면서 당선된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2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지역구 두세 군데 후보를 못 낸 아픔을 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거둔 조그마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이번에 도당도 정상화됐고 조직도 외연 확장과 정책 개발이 가능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당직자들로 하여금 당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인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민들이 갈등 현장, 아픈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분명 민주당보다는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도당 간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가 좀 들고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각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도의회 구성된 지가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의원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에서 소통하는 시스템조차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원이 12명이나 됐으니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 과거에 한 사람인 시절에 당과 교류가 없었다는 이런 생각이 우선 머리에 떠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 부재한 데 따른 현상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과 적극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영훈 도정이 농지법 위반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최근 기관장 및 공직 인사가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소통의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소통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소통할 생각이 아예 없는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소통을 원한다면 저희 국민의힘을 배신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이선화 씨를 ICC 이사장인가요? 대표로 지명하는 이러한 일은 안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린 전형적 행태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하면서 입으로 소통 이런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힘을 지지하는 도민들도 과반수에 이릅니다. 그분들은 도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분들을 도민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선화 씨를 지명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행정시장 말씀하셨는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도민사회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시끄러움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강행해놓고 정치 철학을 선거 공신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에게 묻습니다. 양행정시장과 오영훈 도지사의 철학을 공유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농지법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도지사하고 양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말로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이 목소리이지 허용진이 목소리가 아님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부적격 논란이 일자 성과로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 성과가 없다면 그 2년 동안 성과 없는 데 따른 도민들이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라는 말인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야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주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제주시 지역에서 5번, 서귀포 지역에서 6번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 또는 전신당이 휩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20여 년 세월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능력은 이제는 다 도민사회에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일단 변화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도민들이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민들이 국민의힘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제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 도민들이 뜻을 받들어 민주당과 차별화된 서민 정책을 개발하고 서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당이 면모를 일신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삼성 모두 얻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제주에서 보수 세력이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처럼 미리미리부터 선거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당은 도민들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서민들과 현장 행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원 모집을 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서민들이 아픔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의 물결이 다가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선거 준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당원 배가 운동을 우리 당직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라는 것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총체적인 물가 상승 비율이 대한민국 수도권인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전국 최고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광을 비롯해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당에서 생각하는 제주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우선 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우리 전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해서 서민들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물류 비용을 떠안아야 되는 한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대책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물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자들은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물류비를 부분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미봉책에 가까운 단기적 해법으로서 접근해 왔습니다. 물류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저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물류와 관련된 운송수단이 공공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물류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적어도 물류비 때문에 10% 20% 이상 물가 인상률을 떠안아야 되는 서민들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과정에서는 우리 물류비 고충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서민들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제주 현안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나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현안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현안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경제를 견인해 주기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2공항, 그 다음 예래휴양단지, 그 다음 좌초된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우선 제2공항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2공항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 입장에서 제주도 행정수반으로서는 분명히 여론을 선도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의견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보완 가능성 의견이 나오면 도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최근에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을 책임질 사람을 도지사로 선출한 것이지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달라고 도지사를 선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집배인 자격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도지사로서 취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도지사로 선택했냐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오영훈 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입장이 곤란하다면, 정치적 행보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면 도지사도 도민입니다.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도민들한테만 자기 결정권 운운하는데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도지사 개인이 자기 결정권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됩니다. 그런 답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저는 제2공항이 반드시 추진돼야 중장기적으로 제주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유일한 손과 발인 공항 이용 편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공항은 최적의 입지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성산 제2공항보다 더 나은 적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견해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 즉 득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오영훈 도지사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믿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이 생각이 두세 개 부류로 나눕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에 이해관계에 맞는 접근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조속히 방문해서 제주도당의 뜻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1년 임기 중에 착공 준비라도 완료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 타운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오영훈 도정 이전에 생긴 일이긴 합니다만은 오영훈 도정은 이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JEDC가 제주도 소속이 아니라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JEDC 이사장하고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상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JEDC 이사장을 만나러 가서 브리핑을 듣고 지금 정부 예산을 추가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프로젝트를 변경해서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라고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고 왔습니다. 예래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늦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이
소송이 기간만큼이나 길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토지 지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새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정에서는 아예 나설 생각이 없고 JTC 이사장님이 지금 이제 업무 파악이 돼서 저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 예래동이나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방치됐으니까 지역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지역 경제가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아서 그 선의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하루속히 정상화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0여 년 가까이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러한 반성이 토대 위에서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변화된 모습, 즉 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희망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개발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들을 섬기는 제주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질책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